17연대는 중과부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였으나 자주포와 장갑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개전 8시간 만인 12시경 양원을 점령당하면서 부대가 동서로 양분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한개 소총중대와 105mm 곡사포 포대, 81mm 박격포 소대를 동원하여 북한군을 강령 북쪽에서 저지함으로써 서쪽의 1대대와 2대대의 철수로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동쪽의 3대대가 오전 11시를 전후하여 와해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3대대의 철수를 엄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백인엽 대령은 서쪽에 고립된 1대대와 2대대는 송우림 소령의 지휘하에 사고지로 이동하여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연대본부와 3대대는 부포를 통한 해상철수를 추진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전선에서 각계 분산되었던 3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강령의 대대본부에 집결하여 재편성을 거친 3대대는 강령이 평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방어진지를 구축할 만한 곳이 못 되었으므로 방어에 유리한 중기동 죽교리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습니다. 3대 대장 오익경 소령의 지휘하에 중기동의 방어진지가 구축되는 동안 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캘리버 50 중기관총이 거치된 4분의 3톤 트럭에 탑승한 후 대전 차포중대장 노경옥 대위를 지휘, 내문의 대전 차포를 강령 하천 동쪽에 배치하여 적의 기갑부대를 기다리게 합니다. 북한군의 자주포가 강령 입구에 도착하자 내문의 대전 차포가 SU-76 자주포의 측면을 향해 동시에 불을 뿜으면서 3대의 자주포와 2대의 장갑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포격으로 무한궤도가 끊어진 자주포에서 탈출하려던 북한군들은 중기관총에 의해 사살됩니다. 옹진 전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자주포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린 백인엽 대령은 대전 차포 중대를 중기동 후방으로 철수시켜 부포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합니다. 백인엽 대령은 옹진을 탈취한 북한군이 여세를 몰아 계속 공격을 강행한다면 극도로 사기가 저하된 현재의 병력으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북한군이 야간 기습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105mm 곡사포와 박격포를 동원하여 날이 밝을 때까지 요란 사격을 실시하게 하고 가용한 차량을 동원하여 라이트를 켠 채 중기동까지 이동한 후 라이트를 끄고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여 병력이 증원되는 것처럼 보이게 적을 기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작전이 주요했는지 6월 25일 밤 북한군의 야습은 없었고 이 모습을 본 인근 주민이나 아군의 사기까지 고무시키는 예상치 못한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오후 11시 30분 병력을 철수시킬 해군 LST-80이람이 부포항에 접안을 합니다. 26일 오전 0시 30분 전선으로 돌아간 연대장은 3대 대장과 포병대 대장에게 철수를 위한 해군 함정이 도착해 있음을 알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 시간을 기해 병력을 철수한다. 각 부대는 적에게 사격을 계속 실시하면서 한 개 중대씩 차량으로 철수하라. 부포까지는 달빛을 이용하고 등화관제를 철저히 하라. 각 부대는 사격과 포격을 지속하며 오전 1시부터 한 개 중대씩 철수를 시작하여 오전 5시에는 3대대의 한 개 중대, 포병대대의 한 개 포대와 대전차포중대를 제외한 전 병력이 철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오전 5시 북한군이 공세를 재개하자 차량 이동을 중지시키고 남아있던 11중대를 도보로 철수하게 하는 한편 105mm 곡사포와 대전차포로 포격을 계속해 적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철수했습니다. (6월 26일) 아침 LST-80이람은 썰물로 인해 부포에서 5km 떨어진 바다에 닻을 내리고 철수병력은 80이람의 단정 4척과 어선 등의 20명에서 50명씩 승선하여 LST로 옮겨 타기 시작했습니다. 부포에서는 연대 참모들이 가져갈 수 없는 차량과 보급품 등을 소각하고 파기하면서 연대장의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백인엽 대령이 부포에 도착했을 때는 연대 참모 등 100여 명을 제외한 모든 병력이 철수를 완료한 후였으며 멀리 바다 위에는 2척의 LST가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연대장은 정보주임 유창훈 대위를 시켜 한 척의 LST는 사고지로 보내 1대대와 2대대 병력을 수송하게 하고 부두에 정렬하고 있는 105mm 곡사포와 대전차포는 분해하여 바닷속으로 버리게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부포항 주변으로 적의 포탄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최종 철수 병력을 실은 어선들이 연대장의 승선을 기다리며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인엽 대령은 칠포병대 대장 박정호 소령과 함께 아직 파기하지 않은 한문의 105mm 곡사포로 적의 접근로를 향해 포격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포화가 더욱 치열해지고 멀리 바다 위에까지 포탄이 날아가자 백인엽 대령은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내가 너희들의 철수를 엄호하겠다. 라고 말하고 박정호 소령에게 포탄을 장전하도록 하면서 직접 포격을 계속했습니다. 연대장의 결심을 꺾지 못한 3대 대장과 연대 참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오전 11시 부포항을 떠나 대기하고 있는 LST로 향했습니다. 최종 철수하는 선박이 위험지대 밖으로 벗어난 것을 확인한 백인엽 대령은 남은 한문의 곡사포를 분해하여 바닷속으로 밀어넣고 방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에 권총으로 자결하려고 했으나 박정호 소령이 연대장의 손을 뿌리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빠져나가 후위를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연대장을 진정시킨 다음 인근의 섬까지 수영으로 건너가 조각배 한 척을 끌고 왔습니다. 백인엽 대령과 박정호 소령은 조각배에 몸을 싣고 6월 26일 오후 2시 망망대해로 밀려가다가 어선의 구조를 받고 그날 오후 7시 연평도에 도착했습니다. 백인엽 대령이 연평도 향토방위 대원들과 함께 연평도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을 때 해안에 정박한 군함 2척에서 내린 해군 장교 2명이 사령관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말하면서 다가왔습니다. 두 해군 장교는 신성모 국방장관으로부터 백인엽 대령을 구출하라는 특명을 받은 JMS 302 함장 연봉생 대위와 JMS 307 함장 백운기 대위였습니다. 백인엽 대령과 부하 41명은 해군 소해정의 구출을 받고 27일 오전 2시 연평도에서 인천으로 철수했습니다. 6월 27일 오전 8시 인천에 상륙한 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육군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과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철수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 자리에서 신성모 장관이 총참모장에게 17연대는 대전에 피난 중인 정부를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라고 지시하여 17연대는 새로운 임무를 띠고 대전 선화국민학교로 이동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17연대를 김포반도나 미아리에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신성모 장관의 지시로 임무가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사곳으로 철수한 1대대와 2대대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유창훈 대위는 대기하고 있던 다른 한 척의 LST로 옮겨 타고 사곳항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배는 해군 함정이 아니라 부연대장 김희준 중령이 타고 온 해양대학 실습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사곳항 앞바다에 도착한 유창훈 대위는 망원경으로 부두를 세밀하게 관찰하였으나 순찰하는 북한군의 기마대만 보일 뿐 1대대와 2대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배를 돌려 인천으로 철수했습니다.